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이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을 좀 보기 전에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갖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4층 채널이 있다 보니까는 정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시는 게 맞겠죠.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고요, 아이디를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HRB2019를 입력을 하면 돼요. 그리고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 언제든지 저희한테 뭐 하이브 관련해서 문의할 게 있다든지, 뭐 무료 체험, 무료 추천 종목 받고 싶다든지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희가 다 보내드린다. 그리고 저희 수익 인증 쪽으로 넘어오시면은요, 오늘도 어떤 종목을 매도했는지, 어느 정도 매매를 했는지 깔끔하게 다 정리해 놨거든요. 요런 것들도 이제 회원님들께서 직접 보내주셨던 것들, 요런 식으로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부산주공, 퍼스텍, 뭐 신성 ENG 오늘 이렇게 세 종목 정리했죠. 이렇게 딱 보시면 될 것 같고, 6월 3일날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해서 또 두 종목도 정리했어요. 그래서 좀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아무래도 선택하거나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BTS의 의존도를 낮춘다. 그래서 미국에 법인을 대거 설립을 한다. 그래서 신사업 본격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신설법인을 대거 세웠다라고 합니다. 상품 판매부터 게임까지 진행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을 세우는 부분은 대부분의 BTS의 영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BTS의 영향을 줄인다? 라고 했을 때 BTS 이외에 다른 아티스트들의 성장, 이런 것들이 좀 전제적으로 좀 기반을 깔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하이브 아메리카, 그래서 상품 판매업, 하이브 홀딩스, 게임업, 그 다음에 빅노이즈, 뭐 레코드 레이블업, 그 다음에 익스페리언털, 뭐 서플라이라고 해 콘텐츠 사업 등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설립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경계 없는 확장을 위해서 다양한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직 뭐 출자금조차 납입하지 않은 태동 단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일단 하이브 홀딩스는 하이브가 100% 출자해서 설립한 미국 법인이죠. 여기 나에서 뭐 게임사 하이브 IM을 두고 있고요. 하이브는 하이브 홀딩스의 하이브 IM의 게임 사업 관련 자산 및 개발 및 퍼블리싱 역량 전부를 이전해 놓은 상태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게임이 과연 BTS로 연관시켜갖고 성장시킬 수 있는 게임일 것이냐, 아니면 하이브나 BTS와 상관없이 그냥 온이 독자적으로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대표님을 조금 구축을 좀 모셔왔다라고 하는데, 넥슨 출신 박지원 대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정우용 디렉터를 포함해서 네오 위즈 내에 뭐 브레스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한재갑 디렉터라든지, 뭐 던전 엠파이어 2 개발자인 이태양 디렉터, 그다음 루카필립스 산하의 영화 시각 효과라든지 스튜디오에 몸담았던 홍정승 아티스트가 대표적인 인사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게임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BTS를 이용하기 위한 부분보다는 온전히 그냥 게임을 성장시키기 위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는 합니다. 자, 이타카 홀딩스 아래에 신설 법인들도 놓인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하이브 아메리카가 지배를 받고 있고요. 홀딩스는 아메리카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뭐 저스틴 비버라든지 아니면 아리아나 그란데 등 유명 팝스타들이 소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좀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 다각화를 뭐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라고 하는데, 레이블 솔루션 플랫폼으로 이어지고 있는 미국 사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저스틴 비버라든지 아니면 아리아나 그란데라든지 좀 유명한 팝 아티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이뤄낸다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이브는요, BTS가 중심이 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TS가 소속된 그 빅히트 뮤직이라든지 이타카 홀딩스 등 아티스트 매니저먼트 사업을 레이블이라고 하고요.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MD 또는 스토리 사업 등 솔루션이라고 하고, 팬덤 플랫폼 위버스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영역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네요. 국내에서 MD와 오프라인 공간 사업을 진행하는 IPX 본부, 그 다음은 뭐 공연 기획이라든지 영상 360본부, 웹툰, 웹소설 창작 및 오리지널 스토리 창작을 하는 스토리 사업 본부 등을 두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뻗어나고 있는 모습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이런 것들을 뿌려놓고 나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거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뿌리가 되는 건 뭡니까? BTS의 성장, BTS의 뭐 인기가 유지가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다른 기업, 다른 뭐 아티스트들을 키운다라고 했을 때 BTS를 뛰어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든 웹툰이든 MD든 마케팅이든 아니면 뭐 플랫폼이든 간에 여기 모든 것에 집중이 되어 있고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BTS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BTS가 갑자기 군대를 간다? 그랬을 때는 이 모든 사업이 시작은 할 수 있대 여기서 크게 성장은 당장은 못할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우려 섞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하이브가 어떤 부분으로 지금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BTS 멤버가 한꺼번에 다 갔다가 최소 공백 기간 뭐 1년 8개월 2년 요 정도로 좀 남겨놓은 상태에서 컴백을 전체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유닛 활동을 하면서 한두 명씩 군대 갔다 제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7년이든 8년이든 끌고 가면서 하느냐 라고 했을 때 7년, 8년이면은요, 이 아티스트들의 그 BTS의 나이가 좀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기에는 살짝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퍼스트 BTS, 이걸 노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BTS를 유닛으로 돌리면서, 매출이 뭐 크게 줄어들지 않는 선에서 지켜나가고 있다가 퍼스트 BTS를 성장시키고 BTS의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나간다. 이런 식으로도 꾸려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일본 아이돌이 지금 뭐 윤곽이 좀 드러났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신규 아티스트들이 지금 데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전에는 이 BTS 하나 가지고, 그리고 그 밑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형성이 돼서 후배 그룹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후배 그룹의 또 후배들이 데뷔를 앞두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로 해갖고 BTS를 정점으로 해갖고 좀 우산처럼 이렇게 쫙 퍼지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이러한 아티스트들의 데뷔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인기를 끌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좋겠죠. 예, 매출을 더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우리가 하이브에서 매출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3개의 팀, 4개의 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뭐 데뷔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부분, 그것들이 한 10개 정도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한두 개에 집중하는 것보다 10개 정도로 분산해서 나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BTS라든지 블랙핑크 팬덤 효과가 초대박이다. 그래서 매출이 무려 1조 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와주고 있네요. 일단은 가입자 1위의 하이브 위버스, 이거 같은 경우는 YG에 있는 그 아티스트들도 위버스에 입점을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위버스의 성장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후속 아티스트들이 나오고 후배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후배들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위버스로 또다시 몰릴 거거든요. 그리고 YG 쪽에서도 이 블랙핑크 이후에 뭐 걸출한 걸그룹이 없기는 했었으나 최근에 걸그룹이 뭐 신규로 데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점 참고하신다라고 하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위버스, 버블, 유니버스라고 해서 플랫폼 관련해서 이제 3강 구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가입자 수만 이 플랫폼에 입점에 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의 숫자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위버스가 조금 더 적기는 합니다. 다만 워낙에 강력한 아티스트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아티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입자 수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위버스 내에서 뭔가를 행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버블과 유니버스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위버스의 성장은 계속해서 나아질 거고, 일단 네이버랑 또 합작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V라이블도 어느 정도 인수를 했고 다시 한번 2.0이라고 좀 업그레이드된 위버스가 나온다라고 보면은 충분히 좀 나쁜 흐름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흐름들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거고,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할 거고, 새로운 아티스트가 데뷔를 할 거고, 공연을 할 거고, 그래서 모든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하는 횟수를 보면 이제 수십 회 정도가 될 거고, 그 수십 회에서 BTS만큼의 매출을 끌어올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매출을 끌어올릴 거다. 2021년보다는 2022년이 훨씬 더 매출이 좀 높아지겠죠. 당연한 거겠죠. 공연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공연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공연에서 나오는 오프라인 매출과 온라인 매출, 이런 부분까지 좀 진행이 되고, 이것들이 만약에 더 시티라는 프로젝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도시에서 공연장을 아예 도시 전체를 만들어 버린다 라고 했을 때도 경제적인 효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또 어떠한 도움이 줄 수도 있는, 이런 것까지 연결해 볼 수도 있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악재가 있었는데 그 악재를 관리하는 하이브의 능력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빠르게 헤쳐나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그냥 닝기적 걸었었던 부분이 이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폭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BTS랑 블랙핑크의 멤버들이 멤버 중에 한 명씩 이렇게 연애설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또는 증권가에서 어떤 얘기를 증권가가 아니죠. 국회라든지 정치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던 간에 우리는 정해진 대로 군대를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만약에 정치권에서 눈치를 보면서 너희들 변형 면제해줄게 라고 했을 때는 고마워, 이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뜬금 얘네들이 군대 간다 라고 얘기하다가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뉘앙스를 비쳤단 말입니다. 물론 이게 BTS 멤버들이 입에 통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하이브의 입에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하이브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잠깐 부족하지 않나, 경영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상승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음봉으로 형성이 되면서 21선도 다시 한번 좀 깨지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코스피라든지 아니면 코스닥이 하락을 하면서 21선을 거의 다 닿은 상태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일 지수가 21선을 지지하느니 아니면 21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밀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이브의 움직임도 좀 연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분기, 3분기, 4분기 2022년은요 2021년보다 더 긍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요 정도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거를 잊지 말고 기다려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 구간이 될 거고, 2차적인 반등 구간은 여기 라인까지, 그래서 요 라인까지 끌고 가면서 좀 상승하는 구간에서 분할로 매도하자, 이런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되겠죠.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다시 한번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깔끔하게 정리해놨죠. 아무래도 이게 사칭 채널이 있다 보니까는 요걸 보시고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오늘 부산주공이라든지 포스텍, 신성 ENG 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6월 3일이었죠. 일진홀딩스, 박셀바이오 같은 거 정리했고, 이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요 저희 회원님들이 보내주셨던 이런 내용들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보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거고, 저희 허브경제TV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도 한번 다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할 거 있으면은 저희한테 문의 남겨놓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쉽지 않은 장이었는데 고생 많으셨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